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용접이나 급식 노동자들은 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는데도 퇴직 이후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천군에 원폭 피해자 추모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생존자를 위한 의료복지도 시급합니다. 경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교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등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해양 항만 분야의 사무권한 102개를 이양받기로 해 직접 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겐 퇴직 이후에도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이나 급식 노동자들은 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는데도 이 제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치부사로 일하는 김정열 씨는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증기인 이른바 용접흉을 비롯한 각종 금속 분진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우전을 해야 돼서 보호구를 벗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작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보호구를 착용한다고 해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 임채정 씨도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인 조리흉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 요리나 볶음 요리, 튀김 요리 할 때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지. 일하는 노동자들이 나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이처럼 발암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위해 퇴직 후에도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암 물질인 용접흉이나 조리흉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물질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청년은 위험한 물질이라고 해서 제조도 금지되고 사용도 금지됐는데 용접흉도 마찬가지 똑같이 1급 발암 물질인데 저는 제도가 이걸 방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의 경우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안내해야 할 사업장 3천여 곳 가운데 실제로 발급을 안내한 사업장은 1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공단에다가는 신청할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는 건강관리카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상급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정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폭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합천군에 추모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고령의 생존자를 위한 의료복지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합천군을 우선 고려 지역으로 전국 첫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추모시설과 교육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폭 피해자들은 수건 사업의 해결을 환영하되 생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입소자의 평균 연령은 84살로 의료 지원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지회관은 의료시설이 아니어서 병이 나면 퇴소해야 합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퇴소자는 모두 66명으로 거의 대부분 질병 치료가 목적입니다. 입소 때 집과 자산 등 신변 정리를 끝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퇴소하게 되면 본인과 보호자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요양병원 시설에 대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입소를 하면은 여기서 돌아가서도 이게 편히 셀 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바꿔줘야 됩니다. 원폭 피해 2, 3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조사를 통해 피폭 관련 건강 문제들이 확인됐지만 지난 2017년 지원법 제정 당시 후손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라는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안타까움을 그 한을 좀 하루속에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원폭 피해자들은 지난 2011년 헌법 소원을 통해 피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어렵게 인정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상과 구제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요즘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지리산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렸는데요. 계속해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침 날씨가 쌀쌀한 곳이 많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7도, 진주는 5도에서 시작하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높고요.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서부 내륙 지역의 비는 5mm 내외로 적은 양이 예상되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5도, 밀양도 5도, 양산은 6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13도, 양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은 4도, 산청은 5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10도, 합천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져 춥겠고요.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도 주요 기관에 대한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교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등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해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학생 한 명당 60g, 2018년 40g보다 50%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일수는 줄었지만 처리 비용은 한 명당 37원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도내 또 다른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는 질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이야기가 눈으로 개근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백신 우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원들의 백신 접종률은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밝힌 요양병원 종사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또 해마다 증가하는 현직 교사들의 성비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경우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증가 추세입니다. 사실은 도교육청 자체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 성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경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 내 폭력 문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전국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항만을 끼고 있는 창원시는 해양 항만 분야의 사무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항만 개발과 운영 권한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특례 사무 이양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진해 신항과 마산항, 진해항 3개 항만을 끼고 있는 창원시. 하지만 신항과 마산항은 마산해양수산청이,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은 경상남도가 개발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항만을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항만 개발 과정에서 지역민의 반대 이론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항만 물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항만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중앙 부처 등에 피력한 결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 3개 기능 102개 사무를 창원시에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해항과 마산항에서 발생하는 모래부두와 LNG 벙커링 터미널 입지 성정 등과 관련한 집단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2040년 진해구 제덕만 일원에 건설되는 진해 신항 개발 사업을 비롯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배우단지도 우리가 의견을 첨부해서 요청을 드리고 우리의 특성이 반영된 흑만 정책이 개발됨으로써 우리 지역과 부합하는 미래가 이 밖에 산지 전용 허가와 5개 광고물 등 2개 기능, 4개 사무도 자치 분권위를 통과했는데 창원시는 개별법 개정 등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거창군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건립공사 착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수료한 합천팀 출범식이 오늘 오전 9시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18회 함양군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함양 스포츠파크 축구장에서 열립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준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안전망 100분 토론이 오늘 오후 2시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립공공병원인 마산료원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산의료원 중축은 2024년까지 한계병동 114개 병상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412개 병상 규모로 추진합니다. 또 7개실 7개 병상 규모의 독립음악병동도 확충하는데 기존 1층 음악병동에 수직 증축을 하는 방식입니다. 남해와 여수를 중심으로 신해양 환경수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해와 여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한 공동포럼에서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은 남해안 남중권을 신해양 기후환경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해와 여수를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역사적 고증 결과에 따라 거창의 수승대를 수송대로 바꾸려던 예고를 철회하고 현재 명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9월 문화재청이 명칭 변경을 예고한 뒤 공동건의문 채택과 문화재청장 면담, 주민의견서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한 반대 의견이 반영돼 지금의 수승대 명칭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마산 흑포구 월용동에 설치하는 154kV의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할 중재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월영 마리네시안과 월영마을, 한국전력 등의 TF를 구성해 갈등 요인에 대한 중재를 나선 결과 한전 측이 월영마을 아파트 일원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학교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전교조와 경남교육노조가 갈등을 빚은 데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경남교육노조가 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교육노조는 내년부터 먹는 물 수질 검사와 저수조 청소, 교내 소독 업무 등을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다는 중재안은 교사 업무 경감이란 미명하에 학교 현장의 책임감도 없이 업무 떠넘기기의 혈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산림청은 진주를 비롯한 전국 4곳을 산림생명자원 혁신성장 거점으로 선정하고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00억 원을 들여 산림생명자원 사업소와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 사업소, 생산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임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사업화와 항노화 화장품 소재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거점에 생명자원 원료물질을 원활히 공급해 생산과 공급 체계를 갖추게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이마트 창원점 야외 무대에서 도내 14개 시군, 19개 정보화 마을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한 뒤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창원의 미더덕 젓갈, 밀양의 사과, 거제의 멸치, 산청의 꿀을 비롯한 60여 종의 특산물을 최대 40%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장유 스포츠센터에서 소상공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우수 제품 할인 판매점을 마련하며 소상공인 정책 홍보 부스와 법률 노무 상담소 등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제 지심도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합니다. 거제시는 옛 국방과학연구소 건물 등에 5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자연학습장을 신설하고 생태 탐방로와 교육 테마 체험장 등을 만들어서 지심도를 자연 환경과 생태를 배울 수 있는 섬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낙동강 하천구역 내에서 불법 계류장을 설치하고 운영한 4곳을 적발해 모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불법 계류장은 수상스키 등을 타기 위해 무단으로 설치한 곳으로 이 가운데 2곳은 관할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또 다른 곳은 개발 제한 구역에 개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공기캔이 출시됐습니다. 지리산 공기캔을 제작하는 하동 지리에어 주식회사는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세인 점에 주목해 최근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을 위한 공기캔 지리에어펫을 출시했으며 한 개당 용량은 5.6리터로 160회가량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청군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2자녀 가정도 대학생 생활지원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보조, 문화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주 월화산 숲속 어린이 도서관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월화산 숲속 어린이 도서관은 13억 원을 들여서 지상 2층 규모로 지었고 12,000여 권의 도서를 갖추고 있으며 진주시는 월화산 숲자원을 활용해 생태와 영어, 음악과 연계한 책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15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일부 노선을 조정합니다. 72-1번과 271번, 8번 노선은 각각 진북면 대티마을과 자산동, 구암동까지 운행을 연장하는 한편 4,000세대가 넘는 진해구 자은 3지구의 노선 307번과 317번은 하루 73회에서 79회 운행으로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산과 부산을 비롯해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 16곳으로 꾸려진 전국 원전 동맹은 내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영상회의를 통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지연 대책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